어제는 얼굴이 손바닥보다 적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2배는 더 커져 버렸어요. 하루 만에 얼굴이 이렇게 자랄 수도 있을까? 우진이라면 가능합니다. 얼굴이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외국인까지 막 변해요. 시력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예쁜 목소리였다가 허스키한 목소리였다가 그게 날마다 바뀝니다.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아침에 눈 떠 보면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몸이 달라져 있어요.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29살 김우진. 그는 18살 생일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교복을 챙겨 입고 거울을 봤어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남자는 18살 남자아이가 아니라 40대 중반에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였던 거죠. 너무 놀란 우진이는 신발도 신다 말고 밖을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유리만 보이면 얼굴을 비춰봐요. 이제나 저제나 내 모습으로 돌아올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내 모습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진이는 울면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런 우진이를 본 엄마는 놀래지도 않고 안아줘요. 그리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당신 누구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라 미안하대요. 엄마는 우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한숨 푹 자라고 하죠. 그때부터입니다. 우진이는 매번 다른 사람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제는 온몸이 팽팽해서 터질 듯 했는데 오늘은 눈이 침침한 영감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몸은 참 마음에 든다 싶어도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진은 노트북에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기로 합니다. 내일은 다시 볼 수 없을 자신이잖아요. 어쨌든 나니까. 그런 나를 영상에 기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해요. 엄마하고 단짝 친구 상백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진이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상백이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인데요. 어느 날부터 우진이가 얼굴을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잖아요.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면 대답을 하는데 말이죠. 궁금하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니까 보고 싶잖아요. 집에 찾아오면 맨날 없대요. 오늘도 상백이는 낮술에 취해서 우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들고 배를 누릅니다. 낯선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는데 이게 술이 취해서 잘 몰라요. 얼굴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우진이 어머니겠지 생각하고 인사를 꾸벅한 뒤에 우진이 있어요?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처음 보는 여자가 고개를 팩 돌리면서 없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에휴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라며 중얼거리고서는 떡볶이를 내밀면서 우진이한테 전해달라는 거죠. 이거 우진이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거든요. 우진이는 평소라면 그냥 그렇게 문 닫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좀 바뀌었나 봐요. 상백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앉아서 말없이 둘이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상백이가 막 웃으면서 우진이를 보고, 그러니까 낯선 아줌마를 보고 어머니 하루 사이에 살이 좀 찌셨어요 하고 막 웃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진짜 우진이 어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백이는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렇게 상백이도 우진이의 비밀을 알게 되죠. 여느 사람이라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구라도 무슨 괴물 보듯이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굉장히 밝고 능청스러운 상백이는 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매일 아침 우진이한테 놀러와요. 우진이의 밖의 모습을 보고 막 박수치고 놀기도 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대해주는 상백이 덕분에 우진이도 슬슬 일상에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에요. 이제 우진이도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가구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팔면 되니까 얼굴을 내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상백이가 씩씩대면서 찾아와요. 상백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우진이의 가구를 표절했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고.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거 저작권 싸움 하겠죠. 근데 우진이는 매번 얼굴이 바뀌니까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개인별 맞춤 가구를 만들기로 해요. 사람마다 앉는 자세가 다르니까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의자를 만들어 파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표절을 할 수 없잖아요. 상백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면서 뜰 듯이 기뻐하고 그때부터 넉살 좋은 상백이는 가구를 팔고 우진이는 디자인을 하면서 가구 브랜드 알렉스를 키워나갑니다. 어느 날 부품이 필요해서 알렉스는 기존에 계속 다니던 가구점으로 가요. 거기를 가구점이라고 해야 되나 가구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케아처럼 생겼어요. 그곳에서 그날 필요한 부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그만 그녀를 만난 거예요. 나무 냄새 폴폴 나는 어두운 가구점 안에서 주황색 조명을 받아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홍이수. 얼마나 웃는 모습이 예쁜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다 웃으면서 천천히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구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진이는 그녀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의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런 우진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수는 그런 가구라면 알렉스로 가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네 회사 가구 팔아야 되는 사람이 이래도 되냐고요. 그것도 우진의 브랜드를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히 우연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그때부터 우진이는 전전긍긍합니다. 이 여자랑 너무 같이 있고 싶고 이 여자랑 언젠가 밥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 얼굴이 달라지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구점에 출근 도장을 찍어요. 얼굴이 매일 바뀌니까 내가 매일 오는 사람인지 이 여자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는 가구를 하나씩 삽니다. 테이블을 사든 의자를 사든 뭐 아무거나 다 사요. 그냥 이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도 감동했나 봐요. 어느 날 아침 우진이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눈을 뜨는데 아이쿠 잘생겼어요. 아무리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날 때는 아무래도 외모를 보게 되잖아요. 이 정도 모습이면 이수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신이 난 우진이는 바로 가구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수를 찾아가요. 하나 사요 가구. 그리고는 이수가 차 앞에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이수를 불러요. 저기요, 이 의자가 나을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그 의자가 나을까요? 이미 포장 다 해서 차에 실었는데 이수가 막 웃어요. 나무가 나을까요? 아니면 철자가 나을까요? 이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더니 우진이가 스테이크가 좋아요? 초밥이 좋아요? 갑자기 한박 웃음을 터뜨린 이수는 초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초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냥 가재요. 나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다면서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안 따라가요. 허우대도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수가 우진이의 차에 올라탑니다. 식당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우진이가 잠깐만 여기 있어보라고. 그러고서는 혼자서 식당으로 가서 초밥을 포장해 와요. 그럼 차에서 먹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수가 막 멈춰 세워요. 뭐 하는 거냐고. 어디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다른 데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수가 너무 무섭잖아요. 나를 납치하는 거면 어떡해. 그래서 얼른 차에서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수가 우진이가 자기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 읊어주면서 나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확인해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초밥을 들고 이수 씨가 딱 좋아할 만한 곳에 가고 싶다고요. 거기가 바로 알렉스 공장입니다. 이수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진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커다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초밥을 먹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죠? 떨려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할까 싶지만요. 이수는 긴 머리를 슬슬 돌려서 뭉치더니 젓가락으로 머리를 탁 고정시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둘은 음악을 들어요. 우진이가 컵 안에 폰을 넣어서 음악을 팡팡 울리게 만들죠. 마치 테이블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이수는 이런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테이블 안에는 스피커가 있고 어딘가 막 열거나 하면 숨겨진 공간이 나오는 트랜스포머 같은 테이블. 그 말을 다 귀담아 듣고 있던 우진. 그리고 그날은 이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이수 집 앞에서 둘은 헤어지기가 못내 아쉽기도 하고 내일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수가 우진이한테 말해요. 전화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런 말이겠죠. 우진이는 오늘부터 밤을 새기로 합니다. 안 자면 모습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아예 평생 안 자기로 마음을 먹어요. 잠이 오면 가구 만들고 하품 나면 커피 마시고 그리고서는 카페인을 막 들이켜서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이수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구점 앞으로 갑니다. 굳이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이때부터 분위기는 그냥 알콩달콩입니다.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하는데도 너무 좋아요. 우진이는 이수한테 음악을 들으러 가자면서 또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여기가 음악 감상실 뺨쳐요. 아마도 이수 집이거나 아니면은 그 알렉스 공장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나게 비싼 스피커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기저기 서 있으니까 이건 어떤 음악을 틀더라도 그냥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너무 닮았어요. 좋아하는 음악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취미도 비슷하고요.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우진이가 물어요. 여기 이 공장, 알렉스 공장 또 오고 싶었어요? 그 말은 돌려서 말하면 너 나 보고 싶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당연히 보고 싶었겠죠. 자, 여하튼 우진이는 내일 이수를 만나려면 오늘 또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근데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백이한테 전화해서 놀아달라고 하다가 욕도 얻어먹고요. 그래도 버텨요. 완전 불구려 의지로. 그리고 이수를 만나서 우진이 엄마가 있는 뜨개질 가게를 슬쩍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슬쩍 보고 지나가면서 실반지를 하나 이수 손가락에 끼워줘요. 금반지가 아니라 실반지라니. 그러면 조금 부담도 덜하고요. 뭔가 낭만적이기도 해요. 이제 저녁이 되었고요. 우진은 하루 종일 이제 정신이 없어요. 잠이 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를 버스 태워서 배웅하는데 말해요. 우리 내일 저녁에는 뭐 할까요? 이수가 약속이 있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일 저녁에 못 만나면 그 다음날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날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버스에 막 올라타서 이수에게 말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 먹으러 같이 가요. 그리고 이수를 집 앞까지 다시 데려다주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우진은 자면 안 되는데 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일어났더니 아이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내일 이수랑 아침 먹기로 했는데 우진이는 변한 모습으로 이수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수는 하염없이 우진이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는 우진이한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우진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라 목소리도 달라졌으니까. 아침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만 보내고 우진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수를 보러 가기는 가야 되니까 변한 모습 그대로 또 이수가 있는 가구 공장으로 갑니다. 이수는 또 어떻겠어요? 갑자기 남자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연락도 안 받잖아요. 이게 진짜 하룻밤의 꿈인가? 이게 뭐지? 그냥 멍멍합니다. 이수를 보러 온 우진은 그 공장에 수습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봐요. 그래서 무작정 지원을 합니다. 어쨌든 직원이 되면 하루 정도는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이수가 원하던 책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책상을 공장으로 그 가구점으로 보내요. 사실 이수네 그 가구점에서는 이 알렉스하고 협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렉스네 가구를 여기에서 팔고 싶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메일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단 한 통도 메일이 답장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책상이라니. 이수는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진이 그 회사의 디자이너인지 사장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뭔가 삐리리한 거죠. 그래서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오늘 새로운 수습 직원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때 그 채경이라는 직원이 빤히 이수를 바라보더니 좀 이따 밥 먹으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오늘 처음 본 신입사원인데 그리고 나는 지 상사인데 갑자기 밥을 먹으러 가자요. 그래도 친절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채경이라는 여자 또 졸라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너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김우진이 아냐고 묻는 거죠. 이 여자 입에서 김우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수는 채경이를 따라갑니다. 채경이를 따라가서 도착한 게 우진이의 집이에요. 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수는 채경이한테 너 스토커냐고 묻죠. 그리고 딱 돌아서려는데 내가 김우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냐고요. 어쨌든 집을 함께 들어가거든요. 채경이랑 우진이? 아니 채경이랑 그러니까 이서 하여튼 들어가요. 그리고서 우진이는 노트북 속에 있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수를 처음 만났던 우진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일기처럼 남겨놓은 영상을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하고 겉모습 바뀌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도 김우진이고 나도 김우진이라고 채경이가 말하죠. 그리고 이수와 우진이 사이에서만 아는 이야기들을 말하니까 미치죠. 너무 화가 나죠. 이서가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너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돌아서 나갑니다. 채경이는 아니 우진이는 이수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매일 변하는 내 얼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우진. 이수는 자고 일어나면 막 검색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변하는 병.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우진이는 너무 보고 싶고 그렇다고 그냥 만날 수는 없고 머릿속에는 온통 막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망설이던 이수가 우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배를 눌러요. 이번에는 채경이 아니라 또 다른 낯선 여자가 문을 여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집안에 마주 앉은 일본 여인과 이수. 진짜 우진 씨 맞냐고 묻습니다. 맞대요. 그럼 내가 좋은 거죠?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잠깐 멈칫하더니 우진이 말해요. 좋아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랑 오늘 같이 자면서 네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볼게. 진짜 네가 변하면,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나 생각해볼게. 너에 대해서. 그래서 둘은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18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너는 죽지도 않니?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때 우진이가 말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겠어? 너무 걱정되잖아요. 이수가 기절할까봐 너무 놀래서. 그런 우진이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어주는 이수.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이수는 먼저 일어나서 옆에서 자고 있는 우진이를 빤히 봐요. 그냥 봐요. 그리고는 침대 밖으로 나와서 살포시 걸어 나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진이 옷방에 들어가 봐요. 한 사람의 옷이라고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옷들과 소품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우진이가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을지 참 안타까워요.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아이였다가 노인이었다가 이런 삶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그동안 다양했던 그의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잠에서 깬 우진. 가만 걸어서 이수의 곁으로 와요. 거기에는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의 우진이 서 있거든요. 이수가 말하죠. 살짝 웃으면서 우진 씨,
어제 만났던 여자랑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사귀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나도 평범한 일인데 우진이한테는 이게 너무 특별한 일인 거예요. 어제 만났던 여자를 오늘 다시 만나다니. 그래서 우진이는 같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문신을 해요. 이수라고 적힌 이름을 목 뒷덜 위에 새깁니다. 매일 이수랑 사진을 찍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수랑 영상통화도 하고요. 내 얼굴이 오늘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해줘요. 그걸 정말 편견 없이 이수가 다 받아들여 주거든요. 이수가 어느 날은 물어요. 어떤 모습일 때가 제일 싫어? 꼬마로 변해버린 우진이야. 어느 날 우진이는 꼬마로 변해요. 이수는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떡해요. 둘이 같이 막걸리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수가 야쿠르트 병에 막걸리를 따라서 우진이한테 줘요. 우진이가 빨대로 그걸 쪽쪽 빨아먹다가 취하기도 하고요. 함께 있으면 둘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느 날 이수가 그래요. 밖에서 만나면 나는 오늘 아침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한지 모르잖아. 그럼 나는 너를 어떻게 알아보지? 우진이가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널 먼저 알아볼게. 그리고 이렇게 손을 꼭 잡아줄게. 자, 이제 우진이는 이수의 말대로 어떤 표준화된 가구를 파는 세컨드 브랜드를 만들게 돼요. 맞춤 가구 말고. 그래서 그 가구를 이순의 가구 매장에서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의미로 파티가 열립니다. 오늘 이수의 파트너로 꼭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우진이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60대 할머니로 변해 있는 거예요. 파티에 간다고 약속도 해뒀는데. 그래서 우진이는 막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이수는 막 하염없이 기다려요. 사람들은 이수한테 너 남자친구 있는 건 맞냐고, 어떻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냐고. 그리고 이런 날 파트너로 나타나지도 않은 남자친구는 갖다 버려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이수의 곁에 다가서는데 우와, 이수 완전히 개 탔어요. 너무 잘생긴 남자인 거예요. 이수의 입이 기미까지 찢어지고요. 사람들도 저마다 감탄을 해요. 상백이 말대로라면 두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둘은 또다시 노트북에 하루를 담아봅니다. 이수는 자신의 핸드폰에도 우진이의 사진을 남겼거든요. 매일매일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이겠죠? 언니가 그 사진을 봐요. 언니가 도대체 이 남자 누구냐고, 너 뭐 하는 거냐고, 무슨 남자를 이렇게 바꿔 다니냐고. 그때 이수는 현타가 옵니다. 얘 난 내 남자친구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다른 얼굴이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우진이는 신났어요. 이수는 뭔가 현타가 와서 약간 멍한 상태인데 우진은 아니거든요. 이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이수를 데리고 엄마의 가게로 가서 만나게 해줘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물어요. 이수한테. 우진이 저런 모습 괜찮으냐고. 힘들 텐데 너 괜찮으냐고. 이수도 우진이처럼 사람들한테 내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걸요. 손을 잡고 있지만 이 사람 손이 어제의 그 사람 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남이 그냥 와서 내 손을 잡아도 나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이순인가 보다 라고 하고 따라갈지도 몰라요. 이수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겁도 나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진이는 프로포즈 준비를 해요. 반지를 정성껏 만들어요, 직접. 이수는 가구를 팔다가도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친근하게 질문을 하면 우진 씨? 하고 묻기도 해요.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듯해지는 거죠. 혼돈스러운 거예요.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를 계속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지쳐가는 거죠. 심지어 회사에서는 이수가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만난다는 소문도 돌아요.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수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까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요. 의사가 크게 소리내 웃을 줄 알았는데 의사가 묻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남자를 당신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먼저 손잡아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안다고. 그러면서 이수는 그동안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진심을 말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을 때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사람이 절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럼 저도 그냥 웃어요. 익숙해지려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그 사람이 나를 만질 때 우진이가 맞다. 우진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느껴요. 그럼 마음이 놓여요. 근데 이런 내가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죠. 이수는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건망증도 심해지고요. 술을 마시는 날도 늘어나요. 우진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힘든 일도 없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진이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수야, 우리 결혼할까? 그런데 이수가 좋아서 그러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우진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농담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그래서 이수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수가 삐쳤냐고 물어요. 안 삐쳤대요. 그런데도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으니까 차를 잠깐 세워보라고 이수가 말하죠. 네가 아무리 낯선 모습으로 변해도 그게 다 똑같은 너라는 걸 받아들이는 나도 시간이 걸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수의 푸념에 우진이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화가 납니다.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가요, 우진이는. 그날은 좀 몸집 작은 여자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함께 술 한잔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꼭 딸이랑 앉아있는 것 같다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못했던 말을 털어놓아요. 넌 너희 아빠하고 똑같은 거야. 아빠도 그랬대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엄마를 보고 수근수근 하죠. 남자 바꿔 사는 여자라고. 그래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꽃구경을 갔는데 잠깐 떨어진 사이에 그 사람 얼굴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빠 얼굴을. 아침에 분명히 봤는데 하도 여러 명의 사람을 보다 보니까 아침에 본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엄마의 공포심은 커가고요. 불안감도 커가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엄마를 보고 아빠는 돈과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아내를 지켜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엄마는 우진이에게 그래요. 이수가 많이 힘들 거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면 이수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이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진이는 눈물을 삼키면서 방에 갇혀서 몇 날 며칠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자로 변하기도 하고 남자로 변하기도 하고 아이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렇게 변해요. 하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이수 생각밖에 없어요. 이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요. 매일 아침 매일 다른 모습으로 이수를 만나는 게 우진이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수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줬으니까요. 그래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우진은 반지를 서랍 안에 넣어둡니다. 자신의 사랑이 이수를 망쳐놓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퇴근을 하는 이수를 기다려요. 우진이는 이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전화라도 하고 오지 하면서도 이수도 뭐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진이는 꼭 줄 게 있다면서 의자를 보여줘요. 원래 커플 의자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수 것만 만들었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만 이수는 모른 척합니다. 그날은 눈이 예쁘게 와요. 우진은 이수의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골목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우진이가 말해요. 손을 꼭 잡고 우리 헤어지자.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는 이수의 손을 잡아 끌고 가만히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도 그만 먹고 감기 들겠다. 얼른 들어가.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수는 우진의 이름을 부르지만 잡지를 못해요. 사랑하지만 더 이상 함께하기에는 너무 힘든 남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수는 우진의 흔적을 느껴요. 어디에선가 있을 우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부를 수가 없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을 너무나 꽉 채워주는 사람인데 함께 있으면 또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언니 품에 안겨서 이수가 막 울어요. 같이 가서 먹었던 식당 반찬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떠올리고 싶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내 폰 안에 저장된 사진은 우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이수는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고 일어나고 운동도 시작했고 이전처럼 일상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문득 물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걸까? 오늘의 나는 겉모습은 같지만 마음은 다른 건데 근데 그러면 그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10개월이 흘러갑니다. 그때 가구점 점장이 어떤 블로그가 올린 가구 디자인을 보여줘요. 딱 보니까 이거 우진이 같아요. 우진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수가 상배기를 찾아갑니다. 아직까지도 상배기 회사랑 그 이순의 가구점은 조인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조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배기는 되게 차갑게 굴어요. 그러면서 이수한테 말하죠. 다음부터 담당 바꿔달라고. 너 오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던 이수가 우진이 안부를 물으니까 묻지도 말라고. 없다고. 집으로 돌아간 이수는 아빠 혼자 된 아빠한테 물어요. 지금 엄마가 옆에 있으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문득 이수가 물었거든요. 아빠가 그래요. 같이 늙어가는 거. 난 날마다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네 엄마는 저때 모습 그대로잖아. 이것도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같이 늙어가는 거. 그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이수는 생각해요. 우진이랑 같이 있을 때 나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생각해보면 그 무엇도 우진이가 없는 지금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은 거죠. 자, 우진이는 그럼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체코의 어느 마을에서 집 하나 얻어서 거기서 가구 만들고 있어요. 의자 만들고 있는 거죠.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엔 아직도 실반지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초인종을 울립니다. 나가봤더니 거기에 이수가 있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던 우진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누구냐고 당신. 이수가 우진이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지만 모른 척하죠. 지금 집에 없다고.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수가 탁 문을 열면서 없는 거 확실하냐고. 나 여기 레이어 가구점인 것 같은데 나 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나 한국에서 온 가구점 직원이야. 좀 보자고. 그리고 이수의 공간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얼굴은 달라졌지만 이수의 손길은 그대로예요. 여자의 옷과 남자의 옷, 어린아이 옷이 한 번에 걸려있는 옷장. 우진은 등을 돌리고 뜨거운 차를 내립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진이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 작품에 관심이 많아. 메일만 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하고서는 울먹이면서 이수가 말해요. 우진아, 내가 왔어. 그리고는 우진이 뒤에서 손을 잡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냥 막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이수가 그래요. 나 괜찮아. 나 너무 괜찮고 우리 다시 만나면 너 또 아플 거야. 그랬더니 이수가 그래요. 이수가 아픈 거보다 우진이 네가 없는 게 더 힘들다고.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는 다양하게 얼굴이 변하는 우진을 위해서 많은 배우가 출연했어요. 박서준, 이진욱, 유연석, 이범수, 김주혁, 이현우, 서강준 등등등. 강가에서 체코의 그 강가에서 이수가 우진이에게 말해요. 생각해봤는데 나 너랑 그냥 같이 있을래. 너처럼 말도 없고 표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살아. 나 처음에 네가 변하는 거 봤거든. 너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그때 봤는데 솔직히 무섭긴 했어. 알고 있는데도 보니까 무섭더라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그날이 참 소중한 날이었어. 내가 진짜 김우준을 만난 날이니까.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매일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아. 다 같은 너잖아. 난 이 껍데기 김우준이 아니라 안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안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이수가 이렇게 말해요. 우진아, 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우진이가 피식 웃으면서 글쎄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에 누가 그랬는데 냉큼 접어야지 튕기기는. 그쵸? 우진은 오래도록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반지를 꺼내서 이수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마지막 장면 정말 낙관이에요. 그동안 나왔던 모든 우진과 입맞춤을 하는 이수거든요. 둘이 영원히 행복해라 뷰티 인사이드였는데 마지막에 우진이 엄마한테 우진이 아빠가 찾아와요. 항상 근처에 있었다고. 그렇지만 다가오지는 못했다고. 그리고 다행히도 우진이 엄마와 우진이 아빠도 영원히 함께 살기로